안녕하세요. 세림어린이집을 소개합니다. 세림어린이집은 각 연령마다 두 개의 반이 있습니다. 이쪽은 민들레 반, 이쪽은 진달래 반. 5살 아이들 15명이 함께 지내는 공간입니다. 각 공간에는 흥미 영역별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화장실이 붙어 있어서 아이들이 화장실을 다녀오기에 수월한 구조입니다. 이곳 진달래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또 저쪽에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6세반, 산세반입니다. 현재 6세 아이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죠. 이곳도 마찬가지로 흥미 영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보시면 아이들이 옷을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각 반별로 옷걸이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동화책은 그림이 너무 예뻐서 제가 아이들 많이 보라고 책을 사다가 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6살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입니다. 6살 샘물반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어린이용 변기와 그리고 함께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준비되어 있고 대청소를 하고 난 뒤라 바닥 깔개는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바로 옆은 4살 우리 어린이집에서 제일 어린 꼬마들이 지내는 공간입니다. 7명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지내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저희 세림어린이집 제일 큰 형님인 바다, 우주 친구들이 지내는 공간입니다. 7세반입니다. 지금 7세는 2월 학기 말이라서 아이들이 책상을 초등학교처럼 해서 함께 지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는 환경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곳에서 에너지 절약 또는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1년에 걸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또 우주반입니다. 우주반 선생님, 바다반 선생님 두 분 다 유아숲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계셔서 교실을 보면 자연에서 얻은 그런 교수 자료들이 그리고 교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선생님들 수업 준비하시는 교사실입니다. 이곳은 아까 딸기반과 함께 4살 7명 아이들이 지내는 사과반입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함께 지내기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이곳이 세림어린이집 1층 실내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지요. 마음껏 뛰어놀고 또 친구들이랑 재밌는 놀이를 많이 하는 공간입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 여기서 뛰어놀기도 하고요. 비가 와도 충분히 뛰어놀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책을 보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곳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저희 세림어린이집의 주방은 늘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조리사님이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십니다. 이곳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우리 세림어린이집의 특성화 수업인 숲 교육을 하기 위한 숲연구소입니다. 2층 음악실 안쪽에 이런 비밀스러운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음악실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오루프 수업을 하거나 합창 수업을 하기도 하고 원예 수업이나 아니면 점토놀이를 이 공간에서 많이 합니다. 보시면 이 장은 모두 다 악기장입니다. 이곳은 2층 화장실이고 또 2층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또 놀이할 수 있는 공간 중에서 이러한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놀이감도 있고요. 이곳이 또 6세, 7세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관광장이 있는 놀이터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도서실이 있습니다. 여기 책이 많이 있고 도서실을 지나 오시면 이쪽이 체육관입니다.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하거나 인형극이나 음악회 같은 공연을 보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상자 미로 만들기, 상자집 만들기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아직 했던 결과물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림어린이집 원장 박선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합 오리엔테이션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동영상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2020학년도 세림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림어린이집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린 이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세림어린이집의 원운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원장에 대한 이력 그리고 세림어린이집의 연역이 나와 있는데요. 원장의 자랑이라면 자랑인 것은 보육교사를 10년 했고 어린이집 원장을 12년째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년 한결같이 보육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치원 전교사 1급, 간호조무사 자격, 안전지도사 자격, 숲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국가인권위원회 영유아 인권강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아래에 보시면 여러가지 자격을 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원장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림어린이집은 2013년에 개원했고 올해 제7회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수상 및 표창 내역을 보시면 축구대회에서 전국 우승, 준우승 하기도 했고 슈비두바 코러스 코리아 합창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세림어린이집은 부모 협동 보육시설입니다. 협동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약정으로 합니다. 즉 학부모님들이 세림어린이집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그 조합원의 자녀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세림어린이집의 교육관에 동의하시고 세림어린이집의 운영 방침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협동 어린이집입니다. 2020년도 반 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연령 2반씩 구성했습니다. 7세 반 법적 정원 20명인데 2020학년도 세림어린이집 19명으로 지금
배정되었습니다. 6세반은 1대20 법적 정원인데요. 1대17, 1대17 두 반으로 지금 또 구성이 되고요. 5세반은 1대15가 법적 정원인데 1대15명, 1대15명 정원이 꽉 차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7세반은 1대7이 법적 정원인데 1대6, 1대7 법적 정원으로 정원에 맞춰서 이제 반이 구성되었습니다. 담임교사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담임교사는 7세반은 이은영 선생님, 노승희 선생님, 6세반은 강복희 선생님, 김희연 선생님, 5세반은 김정현 선생님, 송현우 선생님, 4세반은 권성희 선생님, 이민경 선생님으로 2020학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외에 담임교사님을 서포트할 누리교사가 또 중요한데요. 세리머니 집의 누리교사는 정말 특별하시죠. 보육 경력이 20년 차인 허선영 선생님 누리 보조교사 올해도 함께 해주실 거고요. 김봉숙 선생님, 최재희 선생님, 그리고 새로운 김혜련 선생님까지 총 4분의 누리 선생님이 세리머니 집 함께 하도록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타 교직원으로는 매일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안혜정 조리사님, 허선미 조리사님,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의 전체 살림을 도맡아 주시는 장희수 원감님, 그리고 저 기사님 두 분까지 함께 어린이집을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머니 집의 실내 배치도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층 150평, 그리고 2층 120평의 이 모든 공간을 우리 아이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로 시공을 한 것은 물론이고 1층 150평에 있어서는 지열 보일러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냉난방 보일러는 친환경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러한 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CCTV는 총 14대,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총 11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5번 2020학년도 보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보육계의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두 번째는 보육 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새롭지 않은 거죠. 유아교육이 놀이 중심이 아니었을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아동 중심, 놀이 중심, 마음대로 놀게 하라, 마음껏 놀게 하라.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놀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라는 이야기인 거죠. 세리머니 집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돕는 지원자의 역할, 지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은 어머님들이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소개, 표준 보육과정에 대한 소개, 그리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는 지면으로 대신하며 이 내용은 또 오리엔테이션 필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지금 넣었는데 어머님들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력뿐만 아니라 공생력,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생력과 공생력을 키우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앞으로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유아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개념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았으니 우리 학부모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6번 특별활동 운영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별활동 운영은 연령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활동을 운영한 평가를 바탕으로 저희가 2020학년도 특별활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4세반, 5세반, 6세반, 7세반 특별활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4세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영아반이라서 표준 보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유아 영어, 체육, 놀이 발레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5세반은 5세, 6세, 7세반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즉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5세반은 영어, 체육, 발레, 그리고 6세반은 영어, 체육, 오르프, 축구, 7세반은 영어, 체육, 합창, 축구 이렇게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와 다른 점은 4세, 5세 오르프가 지금 빠졌다는 상황입니다. 오르프를 지금 평가를 했는데 오르프 말고 퍼포먼스 미술 또는 체험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4세, 5세는 특별활동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지금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에는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표는 각 원아들이 수업을 하는 그 요일이 적혀 있는데 월, 수, 목, 금에 지금 특별활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월 화요일은 저희 매주 화요일 저희가 매월 현장 학습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관점에서는 농작물을 기르거나 아니면 열매를 수확하는 것, 딸기 따기나 블루베리 따기, 또 무 체험하기, 감자 캐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문화예술적인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하여 공연 관람, 공연도 인형극도 있겠지만 뮤지컬 또는 연극 또는 음악극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연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공연팀이 우리 어린이집에 와서 공연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또 교육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공연 아니면 미술 전시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저희가 꼭 챙겨서 다 봅니다. 그래서 유아기에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에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 바로 화요일. 사실은 저희가 더 숲에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조금 줄여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워낙 또 특별활동도 놀이의 일부분으로 아이들이 매우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활동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숲에 가서 충분히 놀려면 적어도 오전이 내내 특별활동이 없어야지만 숲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또 요일이 많지가 않아서 그거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 7세 화요일, 수요일 오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6, 7세가 숲에 가는 날이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월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에 또 화요일에도 오후에 밥 먹고 잠깐 숲에 갔다 올 수가 있으니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운영 내용에 있어서는 담임교사의 또 공지를 잘 보시고 옷 준비 또 신발 준비 이런 걸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숲교실은 세림 어린이집에서 걸어서 아이들 걸음으로 5분 안 되는 거리에 있고 사계절을 몸과 마음,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4세 5세 반 오르프 대신할 활동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고 준비물에 대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6세 7세에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위해서는 실내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신는 하얀색 실내화, 그 실내화 우리 문구점에서 파는 그 실내화를 아이들 발 사이즈에 맞게 구입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재 6세 반에 재원 중인 친구들의 신발은 2월 말에 다시 보내드립니다. 신발이 작아졌거나 아니면 조금 새 걸로 교체해 줘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새 걸로 교체해 주시면 되고, 신입 학부모님들께서는 실내화를 구입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장 좋은 옷차림은 편한 옷차림입니다. 멜빵 바지 같은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입고 벗기가 힘들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힘들고 또 불편해서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리본이 있는 치마 위험합니다. 그리고 후드티를 입어도 후드티에 있는 끈, 이런 끈도 안전사고의 위험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옷을 입히실 때는 편한 옷차림인가를 봐주시면 되겠고, 어린이집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덥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히시면 아이들이 더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옷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춥고 덥고에 따라 아이들이 벗고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외부 견학이 있는 날에는 원복을 입혀주셔야 하고요. 또 안전조끼를 입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숲에 갈 때 저희가 6, 7세가 특히 숲에 많이 가는데 6, 7세 숲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숲복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자부담으로 숲복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숲복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숲에 관련된 안전 내용은 아주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면 청바지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청바지가 젖으면 청바지라는 재질이 몸에 감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편해하고요. 크록스 절대 안 됩니다. 밤가시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발에 가시가 찔릴 수도 있어요. 크록스 안 되고 청바지도 안 되고 털옷도 안 됩니다. 온갖 씨앗이 다 붙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히는 숲복은 숲의 아이 제품인데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해서 희망자는 또 사실 수가 있으니 그 내용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꼭 세림의 숲복을 안 입히시더라도 아이들이 편한 아웃도어 제품이면 좋고, 신발의 재질은 딱딱한 재질로 신기면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참 좋습니다. 장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7세는 한글, 수학, 한문 수업을 하는데, 한글에 있어서 수학에 있어서 한문에 있어서 인지적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억지로 시키는 모든 것은 독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할 때 개인차에 맞게 적당한 교수 자료를, 교재를 제공해주면 아이들은 저절로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지금 현재 한글 2단계인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초등 2학년 수준도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끌고 올라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 수학, 한문은 지금 7세 반은 하고 있고 6세도 2학기 되면 빠른 아이들은 하고자 하고 그에 맞는 교재를 단계별로 저희가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교재비를 따로 받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고 학교에 갈 수는 없습니다. 공부는 학생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업 중에 하나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운동 잘하는 아이도 자존감이 높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저희 원의 교육 목표이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부도 시킵니다. 그래서 7세반 같은 경우 8급 한자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도전 과제입니다. 아이들이 저 산에 올라가 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습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는 시켜주는 대로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죠. 하고자 하는 력, 공부하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준비교육 물론 필요해서 모둠 활동, 받아쓰기 활동, 리코더, 오카리나, 멜로디언 다 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합니다.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7세 준비물도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7세 준비물은 담임선생님의 공지가 있으면 그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학기 초는 모든 연령 마찬가지로 학기 초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기존 재원생들도 마찬가지죠. 교실이 바뀌죠. 친구가 바뀌어요. 담임교사가 바뀌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바뀝니다. 그 새로움에 적응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 학기, 신학기에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데 초점을 둡니다. 7번째로 세림 어린이집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림 어린이집은 2층 120평 한국유아숲 인성연구소로 허가가 난 이 공간을 세림 어린이집 아이들만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체육관, 도서실, 음악실, 숲교실, 놀이터까지 모두 세림 아이들만 이용하는 120평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숲교육이겠죠. 그래서 숲교육, 이것이 바로 세림 어린이집의 첫 번째 자랑입니다. 숲에서 노는 아이들은 행복하고 몸과 마음, 영혼까지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길가에 핀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눈길을 보내고 마음을 보내는 그러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태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고민거리 중에 하나,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숲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고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또 미세먼지 수치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숲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미세먼지 관리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저희 측정기로도 확인을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6, 7세 원예 수업을 하고 때로는 전 연령이 원예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예 수업은 점토를 가지고 충분히 놀게끔, 점토만큼 좋은 놀잇감은 없거든요. 그래서 점토를 가지고 충분히 놀게끔 하는 것, 그것도 세림 어린이집의 장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공연, 충분히 좋은 우수한 공연을 선정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도 저희의 특성화된 교육입니다. 이어서 보육료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올해 보육료가 정해졌습니다. 보시면 2020년도 보육료는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고 2월 중순에 하남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2019학년도와 동결이라고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보시면 4세반, 5세반, 6세반, 7세반 나라에서 지원되는 보육료가 적혀 있고요. 여기에 학부모님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분의 경우
경기도에서 또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육료에 있어서는 100% 지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부모님들이 납부해 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특별활동비입니다. 특별활동비와 차량비를 입금해 주시면 되는데,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를 하는 보육료는 보육일수가 11일 이상 되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특별활동비는 선불의 개념으로 전달 25일까지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활동비에는 현장 체험, 공연 관람, 또 특별활동 강사님들, 행사, 이 모든 비용이 더해져서 17만 7,500원으로 전 연령 동일합니다. 4세에서 7세까지 17만 7,500원이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26,000원이 또 차량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 20만 3,500원의 필요경비를 매달 전달에 25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학금과 재입소료에 대한 안내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입학금은 입소할 때 1회, 재입소료는 진급할 때마다 5만원씩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학금도 올해 동결이 되어 10만원입니다. 아래에는 조합비, 입학금, 필요경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 조합비는 협동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신입 원아들은 모두 조합비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비는 2019학년도에는 그 돈으로 공기청정기를 2대 더 샀죠. 그래서 그 2대 더 사서 우리가 그거를 체육관과 놀이터에 한 대씩 더 놓았는데, 2020학년도 조합비는 어떻게 사용될지 아직 학부모님들께 의견을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등원할 때만 탄다, 하원할 때만 탄다 하시는 분들은 26,000원에 2분의 1, 13,000원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셔서 아이사랑 카드로 전환 신청하셔야 하고, 유치원을 다니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유치원을 다니다가 오는 친구들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한 그날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님들이 늦게 신청을 하시면 그만큼 어머님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준비물이 7번에 적혀 있는데, 등원할 때 가지고 오셔야 하는 준비물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첫 등원하는데, 오자마자 낮잠을 자진 않지만 5세반 같은 경우는 진급하는 아이들이 또 많기 때문에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5세 같은 경우는 덮을 이불, 베개, 그리고 또 4세반에 기저귀 차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저귀 차는 아이들은 기저귀 충분히, 그리고 6세, 7세, 4세, 5세 전 연령 공통으로 치약, 칫솔, 양치컵, 그리고 여벌옷이 필요한데, 이 여벌옷에는 어머님들이 꼭, 학부모님들이 꼭 이름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보면 신발도 비슷한 게 굉장히 많고, 잠바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안에 라벨에다가 아이들 이름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아이들 입힐 때 도움이 됩니다. 중간 부분에 신학기 제출 서류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필수, 어린이집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 필수 서류에 있어서는 생활기록부는 아이들이 입소하기 전에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아이들에 대한 파악도 되고, 혹시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 있는지, 이 아이 성격은 어떤지, 재원생의 경우는 거의 파악이 다 됐지만 신입 언어의 경우는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는 먼저 받아야 합니다. 내용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10번에 또 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육지원체제 개편. 2020년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에 보육
지원이 개편됩니다. 기본반과 연장반으로 나뉘어지는데 기본반은 9시에서 4시, 연장반은 5시에서 7시 반. 그렇게 또 바뀝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9시 이전은 뭐야? 4시에서 5시 사이는 또 뭐지? 그럼 모두 다 연장반 하고 싶으면 연장반 할 수 있는 거야?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은 9시에서 5시까지를 기준으로 보육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줄 때는요.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에는 오전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보육을 하라고 적혀 있으니 학부모님들 생각하실 때에는 12시간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의 시간 책정은 9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보육에 있어서는 별도의 보육료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반영된 것이 바로 2020년 보육지원 체제 개편입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노동법상 8시간이고 보육시간은 12시간이기 때문에 그 간에 약간의 괴리가 생긴 거죠. 따라서 어머님들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우리 세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본반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201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8시 반경에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해서 5시경에는 모든 아이들이 귀가하는 형태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종이에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들도 연차 휴가가 있고 또 월차가 있고 등등 휴가가 있는데 보육 업무의 특성상 선생님들이 길게 휴가를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의 개념으로 학예 가정학습 주간, 동계 가정학습 주간을 5일씩 저희가 또 배정을 하고 있는데 2020학년도 학예, 동계, 가정학습 주간에 대해서는 또 아래 연두색 상자 안에 잘 넣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겠고요. 통합보육으로 불가피한 출근을 하셔야 돼서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또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가 통합보육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방학 마지막 보시면 2차 겨울방학인 2021년 2월 26일에는 신학기 준비로 전체 휴원하겠다라고 저희가 또 적어 놓았습니다. 연결되는 모든 그 문서는 그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았으니 어머님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위해서는 보육 수요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육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연장반, 기본반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하고 정원이 차고 이용 시간이 차야 연장반 전담교사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연장반 전담교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이 연장반을 운영할 경우 담임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제로 연장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선생님들에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내용 다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식단은 대로 갑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식단 하남시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에서 주시는 식단으로 식단을 짜고 있고 어린이집을 관리해 주시는 영양사가 또 계십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또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식단에 있어서는 중요한 원칙은 기분 좋게 먹으면 약이고 기분이 나쁘게 먹는 모든 음식은 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화학조미료 이런 등등 GMO 등등 제가 또 먹거리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대로 몸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충분히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절대 원에 마이쮸나 사탕, 과자 보내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눠 먹어라 하고 보내주시면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먹이지 않아요.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것들을 절대 먹일 수 없으니 어머님들도 방침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중요한 것은 알러지 있는 친구들, 우유, 콩, 등등 알러지 있는 아이들은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대체 급간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이건 안 먹일 거야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또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매월 식단표가 나가는데 우리 아이는 이건 먹을 수 없어 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어머님이 그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챙겨서 먹일 수가 또 있습니다. 12번 학부모님과의 의사소통 보시면 저희는 매해 3월에 집단 면담을 실시합니다. 집단 면담은 연령별로 하는 원장과 연령별로 하는 연령별 간담회가 있고 이어서 각반 간담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표 어머님을 선출하고 그 대표 어머님이 저희 세림 어린이집의 운영 이사가 되어 어린이집 운영을 함께 해주시는 이사진이 또 구성이 됩니다. 각반 대표 어머님들 4세반은 한 분, 또 희망자에 따라서는 각반 맥시멈 2분씩 해서 저희가 이사진을 또 뽑아야 하는 일정이 3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결석하기 하는 날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키즈노트라는 어플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식단표나 투약을해서 알림장, 생활안내 등등을 공지사항 등등을 키즈노트 어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키즈노트 초청을 보내드리면 어머님들이 수락해서 가입하시면 되는 그런 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하는 경우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되고, 또 차량을 이용하는데 당일 갑자기 안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수가 있어요. 차량이. 그래서 차량을 타는 아이들은 특히 연락을 주시고 그 연락이 잘 접수가 됐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은 우리가 보통 9시에서 6시까지라고 생각을 할 때에 어머님들은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 연락을 하시거나 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하면 선생님들은 또 근무 시간 외에도 어린이집 일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또 워라밸이 중요한데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그런 생활도 존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6시 넘어서 연락을 해야 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연락들이 오죠. 오늘 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늘 자다가 칭얼거리네요. 이러한 이야기는 그 다음날 해주셔야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예절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근무 시간도 존중해 주시고 상담 또한 마찬가지로 어머님들이 그 약속은 지켜주셔야 하고, 아이들 말만 믿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 믿음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보육한다는 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들이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그때 풀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 말을 100% 믿기 전에 선생님 말씀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또 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신입생 적응 기간이 있습니다. 13번인데요. 특히 4세반은 무조건 일주일. 우리 아이는 3개월부터 가정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하는 분들 계신데
마찬가지로 신입 적응 기간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관이고 새로운 선생님이고 새로운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우유 먹다가 바로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이유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이유기. 적응 기간이 잘 끝나야 기관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이고 원생활도 더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적응 기간에 대한 안내 또 책으로 서류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신입 아이들은 가급적 첫날 학부모님들이 데려다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7세도 6세도 5세도 4세도 마찬가지로 첫날부터 어린이집 버스를 타고 갔다 와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크나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이나 아니면 입소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에 적혀 있는데 너무 폭력적인 어린이나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아이들, 발달 단계가 평범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은 납부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드리고 퇴소하는 것을 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4번 어린이집 생활 안내 보시면 생일 축하 파티는 생일 당일 반 친구들과만 하고 생일 맞은 아이는 케이크, 음료수, 과일 정도만 준비해서 보내주십니다. 각 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생일 선물이나 또 답례품은 안 하는 걸로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자, 마이쮸는 아이들에게 주지 않고 있으니 이 점 어머님들이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생활 사진은 키즈노트에 올라가니 그 키즈노트에 올라가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만약의 경우 아이들이 원해서 다치는 경우 학부모님이 정해주신 의료기관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의심되는 아주 작은 상처나 사고도 저희는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어머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안전교육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매년 1회 건강검진 결과서를 원에 보내주셔야 되는 것도 협조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원의 또 특색인데 아이들 안과 검진 해주고 치과 검진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기에 또 손톱 관리, 손톱이 뾰족하거나 긴 친구들은 아이들을 꼬집으면 또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희 손톱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는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고 약 같은 경우는 함부로 먹일 수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투약 의뢰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만 그 약을 먹이고 있는데 1회 먹을 분량을 어머님들이 따로 담아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세림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 가입 물론 현대해상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흉터가 남으면 향후 흉터 제거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혹시 치아가 다쳤다면 향후 지속 관리하는 것까지 보험으로 우리가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번 CCTV 설치 1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를 어머님들이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 절차가 또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16번 또 통학버스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3대의 통학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 통학버스 노선은 기존 노선 범위 내에서만 통학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간혹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라, 아파트 뒷문 말고 앞문으로 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요구는 저희가 또 100%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차를 최단 시간 타고 오는 것이 또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급적 학부모님들이 이동을 해주실 수 있으면 이동을 해서 함께 타고 오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지구 같은 경우 지금 35명의 아이가 지금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사지구는 별도로 차량을 편성해서 아이들이 타고 올 수 있게 할 건데 기존대로 정거장은 두 군데만 정거장을 정하고 그 정거장으로 어머님들이 오셔서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미사지구는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것이 또 사실은 방침이었습니다. 2017년 미사지구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워낙 많은 원생들이 또 오다 보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량을 한 대 편성을 하고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다 적어놨는데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가끔 중학교 형아가 데리러 나온다. 미성년자에게는 아이를 인계할 수가 없고요. 또 지금 가고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달라. 불가능합니다. 다음 코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또 있고 한 번 늦어지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늦어지면 또 마음이 서둘러지기 때문에 원칙은 또 원칙이기 때문에 기다려드리지 않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머님들이 미리 연락을 안 하셨다면 저희는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기다려드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한 번 허용이 되면 계속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차량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하여 준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드리지 않으니 시간 이전에 나와서 어머님들이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는 신입생 적응기간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 있고 또 이어서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 동의 요청서 그리고 세리머리집 학부모 서약서 같은 것이 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적어서 3월 2일 입소 시에 등원할 때 가지고 와 주시면 되겠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어머님들이 개인 SNS에 내 아이의 사진을 올리실 때에는 친구 얼굴이 올라가도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초상권이 있고 개인정보를 우리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어머님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 저희가 아이들의 사진을 키즈노트에 올리는 것을 어머님들이 또 동의해 주신다. 또 어머님들의 어머님 또는 아동에 대한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것이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된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학부모님들 또한 아이들에 대한 영상, 개인정보는 함께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이어서는 CCTV 설치 안내에 대한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열람에 대한 절차는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4대의 CCTV가 또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이고 60일간 영상은 보관되고 열람 절차에 대해서는 이러하다라는 문서를 또 첨부하였으니 어머님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림어린이집 2020학년도 원 운영 안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3월 2일 새로운 아이들이 또 입소를 하게 되고 또 재원생들은 진급을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신나는 어린이집, 행복한 어린이집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